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토해양심판과장을 하고 있는 그때 보통 이제 정보공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뭐 부존재 결정이나 아니면 비공개 결정이거나 아니면 부분 공개 결정 이런 걸 받으면 이제 그게 불복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은 대부분 형사사건입니다. 이제 뭐 내가 고소인이거나 고발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수사기관에다가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냈어요. 근데 이제 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에서 아니면 무혐의 처분 이런 거를 하면 왜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이 났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면은 그거나 아니면 열람 복사를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고소인의 고소장이나 아니면 고소인의 진술 조서를 복사를 해주는데 내가 낸 서류나 내가 한 말을 복사해 주는 걸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가 뭔지,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서 무슨 뭐 과학수사 같은 걸 했으면 그 감정서가 뭔 건지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발을 당한 사람,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게 궁금을 한 거잖아요. 그래야 이 불송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그거에 반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당 경찰서장한테 정보공개를 청구를 해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다만 대부분 다 비공개 결정을 받고 그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 절차를 보면은 우리가 고소인이 고소장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어떤 의견을 갖게 되면 그 의견에 이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 서류는 어디로 가요?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검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이제 뭐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피청구인한테 기록을 갖고 있느냐,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그 경찰서에서는 이미 기록이 송치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답변이 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청구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정보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기관에서 지금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요. 물론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을 때 당시에는 그 기관에서 갖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해라 라고 한다라고 해도 그거를 실익이 없잖아요. 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존재하면은 각하가 되는 거죠. 기관에서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당사자는 다시 그걸 갖고 있는 검사한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그걸 가지고 다퉈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러한 이제 형사 사법기관은 어떤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망을 보통 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라고 해서 형사사법정보망, 형사사법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관할하는 법이 형사사법절차 전자와 촉진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형사
형사사법망은 이러한 시스템, 전체를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그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걸 형사사법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사법 업무 처리 기관이 형사사법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구인이 이제 그 경찰서에서 이제 우리가 경찰서 가면 뭐 경찰들이 막 컴퓨터로 막 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형사사법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록은, 수사 기록은 검사한테 넘어가지만 그 관련 자료는 그 킥스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을 상대로 해서 그 니네 경찰서에 내 사건과 관련해서 킥스에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뭐 피고소인의 뭐 진술서라든지 아니면 수사 자료를 나한테 정보 공개해라 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서장이 그건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으로 다퉜겠죠. 그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으로도 다퉜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 킥스에 있는 형사사법 정보 자체는 정보는 맞다. 정보는 맞지만 그건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냐라고 하면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게 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든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든 조사를 받으면 경찰은 본인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컴퓨터로 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쳐가지고 그 출력물을 딱 줘요. 그러면 조사 열람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14시부터 열람을 하기 시작하면 14시부터 열람을 해서 조서 열람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다 적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서를 읽어봐요.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한 대로 써 있지만 어떤 거는 내 말한 취지하고 달리 써 있어요. 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술로 얘기하는 거하고 그걸 서면화해서 딱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쳐달라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에서 쓱 지우고서는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잘못된 말이 있으면 일자 해가지고 지우는 거는 몇 자를 지운다라고 하는 것도 써야 되고요. 보태는 거 거기다가 글자를 더 적어야 낸다면 몇 자라고 해가지고 다 그걸 표시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장까지도 다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서 작성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지만 그 컴퓨터로 작성된 것은 확정된 원본이 아니에요. 잠정적인 본이죠. 그게 나와서 출력이 돼서 우리가 조서를 읽어보고 거기다가 자필로 서명 라인인 뭐 이런 거를 하고 하면 그거 자체가 원본이 되고 그게 수사 기록에 편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 기록이 검사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킥스에 남아있는 거하고 원본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만약에 열람복사하게 됐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원본하고 존재가 틀린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또한 아까 말한 대로 수사 기록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돼도 검사한테 다시 와서 그 자료를 검사가 최종적으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권한을 가진 사람은 경찰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사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검사가 갖고 있는 정보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이 검사가 갖고 있는데 내가 서장한테
100번, 1000번 정보 공개 얘기를 청구를 해달라고 해봐야 경찰서장은 자기 권한이 아니니까는 당연히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도 경찰서장한테 긱스에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면 그거는 원본을 갖고 있는 검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권한 자체가 그 긱스에 그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 권한자가 경찰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비공개 결정하는 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긱스에 있는 거 자체가 정보는 맞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냐라고 하면, 만약에 원본이 소실돼 가지고 만약에 원본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청구인 네가 증명을 해서 긱스에 있는 자료를 출력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긱스에 있는 자료는 함부로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디서 긱스에 그런 문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걸 알고서는 긱스에 있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열람하게 해달라,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그런 걸 다 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한테 뭐 열람 복사를 청구를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의 자료고요. 검찰에 넘어가서도 본인의 진술 정도밖에는 받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만약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소가 되면 본인이 이제 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모든 자료를 복사할 수 있으니까, 열람 복사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이제 고소인이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의사나 아니면 수사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긱스에 있는 정보 자체는 정보이긴 하지만 열람 공개 대상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점을 아시고요.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할 때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런 정보 공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